네,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 환자가 1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이 확진자에 대한 신속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2차, 3차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확진자인 12번째 환자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관광 가이드로 일을 하면서 일본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로 들어와서 10여일 정도를 그냥 일상생활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국내에서 어떤 동선으로 누구를 접촉했는지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 12번째 확진자분께서는 국내에서 접촉한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된 분과 접촉 후 국내에서 이제 발견된 케이스인데요. 사실 이제 국내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중국에서 들어온 것도 아니죠. 한국에 있는 이미 확진자랑 접촉도 안 했기 때문에 분류가 안전하게 되어 있다가 결국 이제 본인의 증상이 나타나고 신고를 함으로써 확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3차 감염이 높은 사람들은 이 남성과 아무래도 가까운 사람들, 뭐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역시? 그렇습니다. 우선 1차 감염, 2차 감염, 3차 감염의 정의가 중요한데요. 일본인 환자분이 1차 감염된 상태에서 이분 12번째 감염자에게 옮겨지고요. 그럼 이 12번째 감염자를 그 중심으로 해서 퍼질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가족들이 먼저 가장 걱정이 됩니다. 밀접 접촉자인 것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스튜디오에서 지금 아나운서분하고 둘이 같이 있죠. 1m 이내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비말 접촉, 즉 이런 물방울 안에 제 바이러스가 서로 교환되고 상의가 10분 이상 지속된다고 하면은 밀접 접촉자로 둘 중에 한 명이 환자라고 하면 격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죠? 쉽게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가족들이 일단은 가장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미 가족분들은 이미 밀착 그다음에 격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열흘 넘게 국내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대중교통을 사용했던 점, 친척집을 방문했던 점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역학조사를 통해서 어떤 분들을 만났는지 어떤 동선을 하든지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10일 동안 일상생활을 했다는 점이 다소 아쉬운데 중국이 아닌 일본에서 들어왔고 사실 뭐 저희의 방역 감시 체계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측면도 있지만 이런 점들을 좀 예방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감시 체계를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스나 메르스를 통해서도 알려져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에 대한 감염 관리를 국가에서 100%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우리가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를 차단하거나 또는 중국 국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걸 어느 정도 조절한다 하더라도 우한 옆이 헐베이, 핫빛이고 핫빛도 좀 지나가면 항저우고 상하입니다. 우한시에 거주하고 있던 무증상 잠복기 있던 분들이 핫비나 항저우나 상하이에서 들어오거나 또 반대로 일본 거주자가 중국 지역에 있다가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하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그리고 지금 이런 전 세계적인 사태에 있어서는 국가 반역 시스템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주의와 본인에 대한 인지가 가장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완전히 이런 차단하거나 막을 수는 없다. 아무리 열심히 방역 체계를 강화를 하더라도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이 감기를 예방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데노바이러스와 리노바이러스와 함께 아주 흔하게 우리에게 오는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였죠. 다만 이게 7번째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특히 심각한 3번째 변종인데요. 이 3번째 변종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시, 즉 감기의 전염력을 갖고 있는 동시에 치명적인 부분과 강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국가 방역 단계를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뭘 막 차단한다든지 완전히 막아야 된다든지는 그거는 이미 글로벌 시티즌으로 살면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방역 체계를 가동하고 개개인이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12번 확진자의 경우를 살펴봐도
친인척 6명과 함께 식사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음성 판정을 두 분이 받긴 하셨지만 보통 국을 함께 떠먹는다든지 반찬을 함께 먹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은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할 때는 좀 조심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일단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으신 친인척 분들도 당분간은 격리와 집중 간시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종이를 한번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제 볼펜이 보이시죠? 예, 볼펜을 이게 가리면 볼펜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내 몸에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바이러스가 감염과 증상을 일으킬 만큼 충분히 자라날 때 검사가 돼야 양성 판정을 받는 겁니다. 아, 그렇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내려와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현지 진단법으로도 음성으로 나오죠. 그래서 초기에는 음성이었다가 나중에 확진 판정을 받는 걸 보고 의료진이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국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예. 실제로 이게 바이러스가 감염 또는 증상이 충분히 나올 때까지 발현이 되고 숫자가 늘어나야지 확진 판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나중에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가 나온 것도 그렇죠. 그런 이유라고 봐야 맞습니다. 되는 그래서 겁니까?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밀접 접촉자는 그런 14일 규칙이라든지 정부의 방역을 넘어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국을 떠먹는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코의 점막, 입 또는 호흡기, 드물게 이제 눈의 각막 등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실제로 음식을 통해서 감염을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100%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이 음식을 먹어서 감염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그 6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직접 이렇게 마주 보고 그래서 옮겨지고 했던 게 있습니다. 3번째 환자분하고 6번째 환자분은 그 3번째 환자, 6번째 환자도 같이 식사를 했다. 식당에서 같이 드셨죠. 예, 그렇게 근데 이야기가 됐는데요. 식사뿐만 아니라 밀접 접촉. 아마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게 얘기하고 오랜 시간 얘기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하면서 직접 비말 감염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방역도 하고 소독을 해야 되지만 음식을 같이 떠먹어서 감염될 가능성은 전문가들 보기에 가능성은 있지만 매우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차, 3차 감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국내 확진자 12명 중에 5명이 이 2차, 3차 확진자입니다. 지금 3차 감염이 특히 확인된 국가가 중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처음이거든요. 지금 3차 감염을 조금 더 예방을 하려면 국내 방역망의 빈틈 그리고 취약한 곳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2002년 2월 2일 현재는 우리나라가 이제 유일합니다, 중국. 근데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을 보면은 중국이 한 나라로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허베이성이 있고 그다음에 산시성이 있고 산서성이 이게 또 하나의 국가 같은 겁니다. 예. 즉 그거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죠. 그래서 저는 하나의 권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에 일어나는 이런 상태가 한국에서 나타나고 곧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나타날 거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이 바이러스의 진행과 감염의 특징이지 우리나라의 어떤 방역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예. 그렇지만 방역막에 빈틈이 있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분류 중에 조금 느슨하게 분류를 하는 바람에 밀접 접촉자로 보고 좀 더 방역을 했었는데 일반 접촉자로 봤기 때문에 2차, 3차가 진행되는 부분은 이번에 오류를 통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좀 더 다듬고 그다음에 본인들도 그런 접촉자로 분류가 됐거나 한번 이야기를 들은 경우에는 사회활동을 양해를 받고 좀 자제를 하고 자체로 자택격리하는 것이 중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6번째 확진자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근데 지금 스스로 좀 많이 안 돌아다니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전수조사 대상자 중에 내국인 50여 명이 좀 연락을 취해도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이런 거는 관리를 하고 싶어도 참 어려운 상황이라서 답답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글로벌 시티즌, 전 세계가 하나의 그런 지구촌 공동체로 사는 세계상에서 개개인의 인권과 동선을 100% 국가 또는 어떤 단체에서 관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메르스의 경우에도 첫 번째 감염자가 다녔던 동선에 따라서 중소병원과 대형병원까지 퍼지게 됐었는데요. 그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아, 예. 일부 두절이 되고 연락이 안 됐지만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그런 것이 만약 의심이 되고
지금 이런 방송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스스로가 본인이 밝혀서 이 방역 당국과 연결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네, 무엇보다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해주셨는데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잘 착용해야 한다는 이야기 저희가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계속 듣고 있지만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도 항상 고민인 것 같습니다. 뭐 식약처 인증 마크를 써야 하는지도 고민이고 뭐 KF80을 써야 하냐, 94를 써야 하냐, 99를 써야 하냐 좀 잘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독감, 인플루엔자 시즌이 되면 꼭 물어보는 게 3가 예방접종이 좋냐, 4가 예방접종이 좋냐 물어보신 분이 많아요. 거기 이제 예방접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방접종을 하십시오. 똑같습니다. 이 마스크라고 하는 것이 이 필터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미 우리 정부나 전문가들은 KF80, 코리안 필터 80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요즘에 품귀가 있어서 굉장히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부지포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 등 이 코와 입을 점막을 가릴 수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사용을 하면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바르게요. 바르게. 예를 들어서 KF94를 사용하는데 패션을 생각해서 입은 막고 코는 열어놓는다든지 화장이 지워진다고 해서 이렇게 이 코랑 점막이 다 떠 있어서 이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착용하지 않는 거랑 크게 사용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스크가 사실 요새 품귀 현상이 많다 보니까 일회용 마스크라고 해도 좀 여러 번 쓰면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한 8시간 정도 사용하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다시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경우는 마스크의 전면부에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바이러스가 있는 경우에 결국 이 손이 감염이 되거든요. 이게 훈련이 된 상태로 벗는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보통 이렇게 하고서 하다 보면 결국 손이 또 감염이 되고 다음 마스크는 아니면 집에 들어갔을 때 코나 입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에 많게는 3,000번까지도 얼굴을 만진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마스크는 적어도 출근할 때 한 번, 퇴근할 때 한 번, 최소 2번 정도는 바꿔 쓰는 게 좋고요. 이 공항이라든지 많은 곳에 접촉하는 경우는 전문가분들은 30분에서 1시간마다 마스크를 변경해 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면 마스크를 쓰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겠네요. 면 마스크 같은 네. 경우는 크게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말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또 열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은 장소, 또 좁은 장소에 여러 사람들이 몰려 있다 보면 또 저희가 전염병 있을 때 참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점들 저희가 유의해야 됩니까? 이 커뮤니티 실드, 우리가 집단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는 나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특히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확산으로 될지 아니면 이것이 좀 우리가 조절이 될 수 있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따라서 집회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집회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불필요하게 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불안이나 일상생활 제한을 할 정도의 지금 지역 감염은 없기 때문에 예. 일상생활 출근하고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불필요하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